이제 환매를 보는데요. 이 환매는 우리가 이제 가등기 담보법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우리가 이제 그 환매를 보기보다는요, 뭐를 보냐면 가등기 담보법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인데 가등기 담보법을 하면서요, 환매를 같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요, 갑이 있죠. 갑이요 5억짜리 집이 있는데요. 이것을 을한테요, 여기요 2억을 빌리죠. 이것을 소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대차라면서 나중에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집으로 대신 갚겠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대물 변제 예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약이다 이렇게 하면서 을한테요 가등기를 하죠. 이것을 뭐란다? 가등기 담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요. 이것을 부동산 양도담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동산 양도담보하고 부동산 양도담보는 완전히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부동산 양도담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 을은요 지금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돼 있어도 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중요해. 이 사람은 뭐냐? 담보권자일 뿐이에요. 양도 담보권자. 한마디로 하면 저당권자가 똑같아. 왜냐? 그럼 우리가 이제 무조건 등기가 됐다 해서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야.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 뭐가 있어? 첫 번째 뭐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증여. 세 가지밖에 없어. 우리는 15개 계약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매매, 교환, 증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 돈 빌리고 소비대차, 대차한 게잖아요. 대차하면서 등기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이 갑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양도담보 설정자다 이렇게. 양도담보 설정자 이렇게. 양도담보 설정자다 이렇게. 설정.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뭐다?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 소유자 이렇게. 됐죠?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해. 사용하고 수익하고 이 사람이 뭐란다? 과실을 수취해. 과실 수취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건물을 누군가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 양도담보권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왜? 어차피 이 사람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한테 등기가 돼 있어도 갑이 소유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 특이하죠. 다른 데서 보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누군가가 A가요 불법 점유한다. 그럼 불법 점유하면 이것은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죠. 을 앞으로 되어 있어도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소유자임을 증명을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죠? 소유자임을 증명해서 갑 A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직접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과실수취권은 청산 절차. 우리가 이제 청산 절차가 뭐가 된다?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면 이때는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거예요. 채권자에게 이전해. 청산 절차가 종료하면. 올해 우리 국가고시를 뭐라 나왔죠? 아니 우리 시험에는 올해 우리 시험 작년 30회 시험에는요 뭐죠? 실행 단계. 즉 우리가 그 뭐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경매나 또는 귀속 청산한단 말이죠. 청산 절차가 실행되면, 개시되면은 과실수취권은 채권자한테 기속한다. OX, X라고. 뭐가 됐을 때? 청산 절차가 뭐가 됐을 때? 종료가 됐을 때 이렇게.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인 것처럼 보여요? 을이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죠. 뭐가 돼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청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선일 때 소유권을 취득해. 이것을 우리 뭐한다? 이것을 공신의 원칙을 우리나라에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는 것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특별 규정. 이 사람은 등기가 돼 있어도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이전받았다? 병이 선일 때, 반드시 선이라고 해야 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이것을요 우리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로 가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 나오냐?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에 보면은 뭐가 나온다? 실명법. 그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면은 이것은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명의신탁에 해당은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왜요? 가등기 담보하고 부동산 양도담보는 인정이 되거든요. 어디서? 가등기 담보법에서.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은 뭐죠? 무효라는 말이죠. 결국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또 여기와 같이 연결이 돼. 그 다음에 또 이 가등기 담보는 또 뭐다? 가등기 담보는 말소 기준 권리가 돼.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경매가 되면 무조건 뭐가 된다? 소멸을 해. 그래서 우리 가담법 15조에 보면 가등기 담보는 경매가 되면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알겠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에도 해당을 해. 됐죠? 지금 이게요. 우리가 이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여기 한번 봐봐. 여기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게 5억짜리예요. 5억짜리 을이요. 돈을 빌리는데 여기는 봐봐. 소비 대차에 의해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럼 어떡한다? 2억 원에 대한 뭐가 나와? 이자가 나와. 이자를 못 갚으면 이자를 못 갚으면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거나, 알죠? 여기서 경매가 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있잖아요. 근데요, 여기서는 돈을 빌릴 때 그냥 빌리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돈을 빌려. 매매로. 그래서 얼마요? 2억 원에. 2억 원에 매매를 해. 그래가지고 이 을이 뭐라 한다? 을을 매수인이라고 그래. 매수인 앞에 목적물을 인도하고 이 사람한테 등기를 해. 그러면 을이 완전히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 그런데 이 을은요, 여기서 집 등기를 넘겨받았죠. 넘겨받았으니까 여기서 뭘 한다? 집을 넘겨받았으니까 과실, 월세를 받아 먹겠죠. 그러면 여기는요, 매매죠. 매매에서 2억이죠. 매매대금 이자가 나와 안 나와? 이자가 나와? 아, 이런 봐봐요. 갑이 을한테 집 팔았어. 그리고 을한테 돈 5억 받았어. 그럼 5억에 대한 이자를 줘, 안 줘? 줘? 그러면 집을 왜 팔아?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이자와 과실은 다른 약정,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뭐한 걸로 본다? 상계한 것으로 봐. 상계 이렇게.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느냐? 만약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죠. 이자를 주기라고. 그러다가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집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2억 원, 5억짜리를 2억 원에 판단 말이죠. 을한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부동산의 경우는 몇 년 안에? 5년 안에. 동산의 경우는 몇 년 안에? 3년의 기간을 약정을 해. 반드시 5년이 아니고 부동산도 1년만 될 수 있어. 5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해. 5년의 기간 안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 합의가 없으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보는 거예요.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된 기간이고. 알겠죠? 그 기간 안에 다시 사오는 거예요. 다시 사와. 그걸 팔고 나서 다시 사오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데 여기는 담보목적, 이런 뭐다? 매매를 해서 돈을 빌린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매도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도담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는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여기를 매도담보라고 하고, 이 매도담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환매. 다시 사온다 이 말이죠. 몇 년 안에? 5년 안에. 그런데 이 5년과 3년은 초과할 수 있어 없어? 없고, 초과하면 몇 년으로 단축된다? 5년, 3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기간을 연장을 못해요. 알죠? 연장을 못해.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이다? 5년, 3년.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 우리는 일부 무효죠.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가 무효죠. 그런데 환매 기간은 7년으로 했어. 부동산이 7년. 그러면 2년이 무효죠.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를 무효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부를 무효라고 하지 않고 5년으로 단축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일부만 무효가 돼. 그래서 우리 뭐다? 원래 137조는 일부 무효는 전부를 무효로 하는데, 환매에서는 일부가 무효면 일부만 무효라고, 나머지를 몇 년으로 본다? 5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일부 무효의 특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요, 이 사람의 과실과 이자는 봐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상계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사오는 것을 환매라고 하는데,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한다? 환매라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보면 환매는 등기부로 보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환매요, 여기서 이렇게 1번 갑이요, 이것을 2번 을한테 팔아.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이게 중요해. 소유자가 아니면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은
아니죠. 아닌데 이 사람이요 여기요 이의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요 갑이 환매 특약의 등기를 해. 환매 특약. 그러면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그래서 환매를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환매권 행사를 채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무슨 등기라고 한다? 주등기. 이걸 무슨 등기라고 한다? 부기등기. 그래서 환매 특약의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 그래서 여러분요 보면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음 쪽에서 언제나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런 말이 나와. 그래서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환매 특약. 그 다음에 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에다가 질권에 부기등기를 할 수 있어. 그걸 권리질권이라고. 그것도 언제나 부기등기로 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환매특약. 이것을 언제 한다?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매매 후 이전 등기 후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어떻게 한다? 환매특약은 동시에. 이게 중요해. 동시에 연장 안 된다? 동시에. 거의 둘 중 하나가 정답이에요. 알겠죠? 동시에 하지만 환매가 아니에요. 그러면 환매 특약의 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을이 소유자죠? 그래서 환매 특약의 등기가 있어도 을은 이것을 누구한테? 병한테 처분할 수 있어. 그래서 환매 특약의 등기가 있다 해서 처분을 거절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걸 4번 병은 또 정한테 또 처분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을이라는 사람이 환매 특약의 환매권 행사를 해야 되죠. 환매권. 이 환매권 행사해야죠. 이 환매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뭐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일방적 의사표시 뭐다? 그것은 단독 행위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환매권은 뭐 할 수 있다? 형성권으로서 가등기 할 수 있어. 가등기,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돼요. 특히 환매권이 가등기가 되어 있다. 알겠죠? 가등기. 그러면요 우리가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양도인에게 청구한다, 양수인에게 청구한다, 양도인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이걸 환매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매권은 누구한테 행사죠? 누구한테? 우리가 이러면 가등기하고 부기등기를 알아야 돼. 가등기는 뭐죠? 가등기는 아직 완전한 등기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3번이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아직 3번이 본등기를 해야 완전한 등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가등기면 항상 본등기는 2번한테 청구하고 8번이 가등기면 7번한테 청구하는 거죠. 그걸 양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부기등기는 이미 여기 보면 1번 등기가 되어 있고 2번 등기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몇 번? 3번, 여기 몇 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응? 그래서 여기 부기등기는 2번의 부기등기죠. 2번에. 그러니까 2번이 완전히 등기가 돼 있죠. 그럼 여기 몇 번? 3번. 그 다음에 몇 번? 4번. 2번이 몇 번? 5번. 그래서 환매권을 갑이 행사하면은 현재 양수인, 현재 양수인을 상대로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갑이. 알겠죠? 누구한테? 현재 양수인. 왜? 순서가. 이걸 순위 번호죠. 그래서 현재 양수인을 상대로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환매 등기할 때는 그냥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환매 등기할 때는 환매 대금을 등기해. 환매 대금을 등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 환매 대금 얼마냐? 저기 매매 대금 얼마죠? 2억이죠. 매매 대금하고 2억. 그다음에 여기 매매 비용 그래서 5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2억 500만 원 이렇게 등기를 해. 이 환매 대금은 다른 약정,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이것도 이거야. 약정이 없으면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을 포함을 해. 매매 비용을 왜 그러죠? 그럼 을의 입장에서 봐봐. 을은 지금 현재 자기 것이 다 아니다. 등기만 돼 있지 5년 안에 뺏길 거잖아요. 5년에 뺏길 건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다가 등기 비용 들죠, 취득세 들죠. 이건 뭐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누가 이 짓을 하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비용을 다 누가 부담한다? 갑이 부담하죠. 그러니까 갑이 부담하기 위해서 미리서 이것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요, 환매대금은 반드시 매매대금하고 매매 비용이 아니고 더 클 수도 있어. 다른 약정에 의해서. 알겠죠? 그런데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두 개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 환매 기간 내 환매 대금을 제공해야 돼. 환매 기간 내 환매 대금을 제공해야 돼. 그래서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환매는 지금 내 앞으로 등기돼 있어도 내 것이 아니죠. 반드시 빼앗길 것이 예약이 돼 있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매의 경우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야.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 이 건물은 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년 안에 빼앗길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내 거다 남의 것이다. 남의 거죠. 그래서 동일하지 않으니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 우리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환매, 환지, 채권자 취소권. 환매나 환지나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안 돼. 거기에 나올 때 환지, 환매가 나오는 거예요. 환매, 환지, 채권자 취소권. 다시 시작. 환매, 환지, 채권자 취소권. 법정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것을 환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환매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 건물이 지금요 5억짜리예요. 이 A가 채권자예요. 갑이요 A한테요 돈을 또 1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 을은 갑하고요 환매 특약에 의해서 2억 원에 매매를 한 거예요. 매매. 이 사람 환매권자. 환매. 이 사람이 환매권자고 이 사람이 채권자예요. 2억을 주고 5억짜리 2억에 매매한 거예요. 그냥 환매 특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갑이 다시 사오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 다시 사오려면 2억에다가 매매 비용 2억 500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매권 행사를 못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A라는 채권자가요 이 사람을 이 갑을 대위해서 환매권은 대위할 수 있죠. 채권자 대위권. 이 A가 갑을 대위해서 을한테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A가 갑의 채권자가 대위했다. 이 말은 갑은 환매권을 행사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A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을은요 이 물건에 대해서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평가에서 자신의 것을 빼. 그럼 얼마가 남아? 3억이죠. 3억 남죠? 3억에서 채권자의 돈을 변제를 해. 그럼 얼마 남아? 2억이 남죠. 그래서 채권자가 돈을 갖고 채권자를 없애. 알겠죠? 그럼 얼마 남아? 2억이 남죠. 이 2억을 갑에게 지급해. 갑에게 을이 지급하고 환매권을 없애버려. 자기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5억에서 2억 받을 게 있고 다시 1억 대신 갚았고 그 다음에 다시 2억 줬으니까 5억에 산 거잖아요. 그래서 환매권을 없애고 자기가 소유권을 이용국에 갖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조문에. 알겠죠? 그래서 법조문에요. 환매에서 법조문이 뭐가 긴 게 나올 거예요. 그건 옳은 말이에요. 알겠죠? 왜냐면 이것을 틀리게 하려면 한 2줄이나 더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매권자의 채권자가 환매권을 대의 행사할 경우 감정의 평가에 의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채권을 공지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있으면 갑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험에 나와도 한 3줄 정도 나와요. 3줄, 4줄. 알겠죠? 그래서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아무튼 환매에서 뭐가 긴 게 나오죠? 그거 옳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렇게 알면 돼. 아시겠죠? 딱. 그래서 환매에서는 이것만 우리가 보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이게 이제 환매예요. 그래서 이 환매는 가등기 담보하고 같이 연결이 돼. 지금부터 우리가 어차피 가등기 담보가 났으니까 가등기 담보를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환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다시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힘들죠.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힘드니까 봐봐. 여기 이제 가등기 담보법은 보면 가등기 담보도 작년에 아주 쉽게 나왔어. 그래서 올해도 쉽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은 우리 민법이요 물권법을 아주 수준 있게 내. 물권법을 다른 국가고시에 비해서 물권법을 수준 있게 내고 지금 민청하고 채권하고 특별법이 좀 더 수준이 좀 평이하게 평이는 아니지만 좀 더 수준이 좀 더 물권법보다는 좀 더 낮게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보면 먼저요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등기 담보는 적용 범위 이렇게. 적용 범위 먼저요 소비 대차나 뭐가 있다. 준 소비 대차 이렇게. 돈을 빌려줘야 돼. 봐봐. 돈은 봐봐. 채권자 입장에서는 빌려주죠. 그래서 그것을 뭐란다? 대여금 채권이라고 그래. 채무자 입장에서는 빌리죠. 그걸 뭐란다? 차용물이라고 그래. 차용물 또는 차용금 이렇게 얘기해. 차용물의 지급 이렇게.
반드시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그리고 여기서 뭐가 안 돼? 매매대금. 매매대금 돼, 안 돼? 매매대금 절대로 안 돼. 공사대금 절대로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반드시 이것만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매매대금하고 소비대차가 섞였어. 돼, 안 돼? 소비대차 섞였어. 그래도 절대로 안 돼. 매매대금 없어지고 소비대차만 남았어. 그러면 돼, 안 돼? 소비대차만 남으면 돼, 안 돼? 그러면 그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먼저.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반드시 우리가 가득히 담으면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등기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등기 안 되는 거 있어. 뭐가 있어? 등기 안 되는 거. 뭐가 있어?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유치권이죠? 그래서 점유권, 유치권은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돼.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이니까 뭐는 안 돼? 우리가 채권은 등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돼. 동산은 등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 중에서 등록하는 게 있어. 그걸 뭐라 한다? 준부동산. 그것은 또 돼.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등기가 안 되는 건 명인방법 농작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 하지 않으니까? 등기하지 않으니까 안 돼. 됐죠? 그런데요, 등기를 하는데도 안 되는 게 있어. 등기하는데도 안 되는 거. 그걸 뭐라 한다? 우리가요, 전세권,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요. 이것은 뭐다? 이것은 우리 민법이 적용돼, 민법. 민법이 적용되니까 가담법은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등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 있어. 그걸 바로 뭐다? 전세권, 질권, 저당.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어? 전세권이 한번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전세권은 가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약 당시 돈을 빌릴 당시 이게 중요해. 예약 당시 목적물이라고 그래. 이거 목적물이요. 이 목적물의 5억이죠. 목적물의 가액이 2번 채권.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 피담보 채권 2억. 2억보다 뭘 해야 돼? 이것이 더 커야 돼. 이것을 뭐란다? 초과라고 그래. 초과. 그때 가담법이 적용이 돼. 알겠죠? 가담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청산 절차를 실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여기요. 5억이죠? 값이 이렇게 5억이죠. 5억인데 빌린 돈이 6억이야. 그럼 이건 뭐죠? 미달이죠? 미달. 그럼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5억이에요. 5억인데 을이 빌려준 돈이 2억이에요. 2억. 그러면 초과죠? 초과인데 여기요. A가요. 선순위 근장이 선순위가 4억이 있어. 4억. 그러면 선순위 거는 포함을 해서 결정해. 4억에서 2억이죠. 그럼 여기 5억이죠. 초과다, 미달이다? 미달이죠. 미달. 그럼 이건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약 당시 이건 세 가지가 아주 시험에 중요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청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청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청산 방법은요. 12조에 어떻게 되냐? 12조에 누구한테? 채권자 너가 선택해라 이렇게. 근데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오냐? 채무자가 선택한다 이렇게. 이 정도의 것을 말을 바꿔서 내면은 그건 미친놈이죠.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채권자가 선택한다. 채권자가 선택하도록 선택. 하나는 뭐다? 하나는 귀속청산이 있고 귀속청산.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처분청산이 있어. 처분청산, 귀속청산, 처분청산 이렇게. 여기요. 원래는 처분청산 그러지 말고 여기 경매 이렇게 경매 이렇게. 귀속이란 말이 뭐죠? 귀속이란 말은 여기 이 건물이 얼마짜리냐? 5억짜리죠? 5억짜리인데 내가 빌려준 돈이 얼마죠? 2억이죠? 그럼 5억에서 2억을 빼. 그럼 얼마죠? 3억이죠. 3억을 뭐라고 한다? 청산금이라고 그래. 이 청산금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고 내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집 사는 거죠. 그럼 그걸 내가 귀속이라고 그래. 귀속. 이것을 뭐다? 개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적 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드시요 이 청산금을 지급하고 내가 소유권 취득해. 옛날에는요 가등기 담보법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5억에서 2억을 빼죠. 그럼 5억에서 2억 빼면 뭐죠? 3억이죠. 3억을 을이 갑한테 돌려주지 않고 돈 갚을 날짜에 돈 갚지 않죠? 그럼 을이 그냥 다 먹어버렸어. 알겠죠? 이게 명동 사채업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았단 말이죠. 가담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3억 원을 지급해라. 그리고 너가 소유권 취득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 짓을 하겠어? 하겠어, 안 하겠어? 아무도 안 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경매. 경매는 뭐죠? 경매는 공적이죠. 국가가니까 공적 실행인데, 경매는 뭐죠? 집을 팔아. 5억짜리 팔아가지고 5억에서 내 돈 2억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파니까니까. 뭐 한다? 이것을 처분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분 청산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가담법은 이 두 가지 외에는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 봐봐. 이런 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처분해. 개인적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돈 받는 거, 그건 절대로 안 돼. 5억짜리 집을, 이 집을 자기 친구한테 팔아가지고 그 5억 중에서 자기가 2억 갖고 원래 가만테 3억 주고, 그건 안 된다고. 알겠죠? 처분 청산은 반드시 어떤 처분 청산하면 된다? 경매라고 하는 공적으로 실행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처분 청산, 사적으로 처분 청산 된다 안 된다? 안 돼. 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 귀속 청산, 내가 직접 소유권 취득하는 거. 내 말 지금 이해했나요 지금?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내 친구한테 이 집을 팔아가지고 그걸 5억에 팔아가지고 그 5억 중에서 2억을 내가 갖고 3억을 가만히 주는 거, 그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려면 뭐밖에 없다고? 경매밖에 없다고.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이 집을 얼마짜리냐? 5억이다. 내가 빌려준 돈이 2억이다. 그럼 차익은 얼마다? 3억이다. 3억을 지급하고 내가 소유권 취득해야지. 내 친구한테 팔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적 실행에서 개인적으로 처분하면 안 된다고. 사적으로. 공적으로 처분해. 그걸 뭐라고 한다? 경매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이것은요, 둘 중 하나를 채권자가 선택을 해. 그런데 이 사적 실행은 가담법, 가등기 담보법이죠? 가등기 담보법. 몇 조에 있다? 12조. 3조에서부터 이하에 있고, 여기는 뭐가 있다?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에 있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금방 알 수 있겠죠. 됐죠? 오케이. 자요, 이제 이런 방법이 있죠? 그런데 우리 시험은 경매는 시험에 잘 안 나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아예 그냥 경매는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요. 여기요,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가등기 담보를 했어. 가등기 담보. 언제요? 2월 1일. 여기 병이요. 병이 저당권 있겠죠? 저당권 3월 1일. 여기요, 정이 있겠죠? 정이 전세권이 있겠죠? 4월 1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를 하려고 그래. 그럼 여기 경매를 청구하겠죠? 경매 청구를 하겠죠? 언제? 10월 1일. 경매 청구하면 이 가등기 담보를 뭐로 본다? 청구함과 동시에 저당권으로 봐버려. 가등기를 저당권으로 봐. 경매를 청구하면. 그럼 언제부터 저당권으로 본다? 2월 1일부터다, 10월 1일부터다. 이게 중요해. 언제부터 저당권으로 보는가. 그래서 뭐라고 되냐? 우리 법조문에 가등기 담보를 경매를 청구하면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본다. 언제부터 저당권으로 본다? 언제부터?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가만히 있으면 1번이잖아요. 그런데 경매를 청구하면 10월 1일부터라고 해봐. 그럼 내가 순서가 뭐가 돼? 꼴찌가 되잖아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누가 경매를 청구하겠어? 그러니까 저당권을 보는데 언제부터 저당권을 본다? 가등기 담보가 설정될 때,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가등기 담보는 말소 기준 권리예요. 경매가 되면 일단 무조건 뭐가 된다?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고 나서 우리 저당권은 뭐가 있어? 저당권은 우선 뭐가 있어? 변제권이 있죠? 우선 변제권이 있고 또 뭐가 있어? 물상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변제, 물상대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등기 담보에서 경매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는 그냥 가등기로만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2013년 10월 13일 이전에는 그냥 가등기로만 돼 있다고. 2010년 10월 13일 이전에는 그냥 가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놈의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냐? 물어봤어. 야, 너 뭐 때문에 가등기 했어? 물어봐. 돈 빌려주고 가등기 했는데요? 그럼 담보 가등기. 너 왜 가등기 했니? 교환계약하고 가등기 했는데요? 순위 보존적 가등기.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인지 모르니까 우리 법조문에 나와 있어. 만약에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일 때는 담보 가등기는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보죠. 저당권은 돈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럼 뭐다? 원금하고 이자, 위약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법원에 신고해라 이 말이죠.
그걸 채권 신고라고 그래. 채권 신고를 하면은 나중에 경매가 되면 배당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 신고를 안 하죠. 그럼 배당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해. 가등기 담보는 경매가 되면은 채권 신고를 해야 돼.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안 해줘. 알죠?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런데 손이 보존적 가등기는 채권이란 게 있어, 없어? 없죠? 매매다, 교환이다, 증여다. 이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당신의 가등기가 어떤 가등기냐. 그런데 최근에는 2010년 10월 13일 이전에는 가등기를 신청을 할 때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손이 보존적 가등기인지 신청서에 기록하도록 돼 있어. 그럼 신청서에 기록을 하면 그걸 보고 가등기를 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등기부를 보고 충분히 판단이 되는데 아무튼 우리 시험에는요 판례에 따른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라고 나왔다?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손이 보존적 가등기인지는 뭐를 보고 판단한다? 뭐를 보고? 당사자의 의사 표시를 해석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선 매도권, 물상대위 같은 것이 있다. 특히 경매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채권 신고. 뭐라고? 채권 신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등기는 경매가 되면 바로 반드시 뭐가 된다고? 소멸한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가등기 담보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봐. 알겠죠? 본격적인데 5분 안에 끝나. 먼저요, 우리 뭐냐? 그럼 우리가 뭐를 보냐? 다른 걸 안 봐. 귀속 청산만 봐. 이제 다 끝났죠? 귀속 청산. 항상 시험은 여기서 나오니까. 귀속 청산은 첫 번째 변제기 후. 동갑을 합쳐가 변제기 후. 죄송. 용어 정리를 하나 안 했는데, 용어 정리. 알겠죠? 기초강의하고 다 했었는데, 용어 정리는 뭐냐면, 용어. 자, 갑을 뭐라고 한다? 채무자 등, 이렇게. 채무자 등, 이렇게. 채무자 등은 뭐란다?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이 사람을 채무자 등이라고 그래. 알겠죠? 한꺼번에 묶어서. 그래서 제3취득자는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우리가요,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는 뭐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후,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미수한 사람이죠? 그런데 담보가등기에서 제3취득자는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그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다? 여기 의리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권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여기 A가 뭐가 있다? 근저당이 있어. 근저당을 뭐란다? 선순위라고 그래. 선순위. 그 다음에 여기 B죠? B가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이 있고, 여기 C가 뭐가 있다? 또 가등기 담보가 있겠죠? 가등기 담보.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이것을 후순위 권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항상 누구를 기준한다? 담보 가등기를 기준해. 여기는 5억짜리죠? 5억짜리고, 여기는 2억이죠? 여기는 1억,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럼요, 여기 2억인데, 우리가 청산금을 정할 때는 선순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만약에 선순위가 없다. 그러면 후순위 것은 절대로 포함을 하지 않아. 알겠죠? 청산금 정할 때. 청산금은 언제 정하냐? 청산금은 실행 당시를 기준으로 해. 알겠죠? 실행 당시를.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는 얼마죠? 5억. 여기 얼마? 2억이죠? 그래서 5억에서 2억을 빼. 그럼 얼마야? 3억이죠. 3억. 이것을 청산금이라고 그래. 됐죠, 지금? 자, 여기는 선순위가 있죠? 선수가 있으면 두 개를 포함해. 선수가 있으면. 그럼 얼마? 2억. 이것을 청산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선순위를 딱 한 번 사용해. 청산금 정할 때. 선순위 것은 포함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의리요, 봐봐.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가 되면은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자가 기준이죠. 그러면 이 이하는 전부가 다 없어지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도 없어지죠. 그러면 소멸하지 않으려면 경매를 막아야 되겠죠. 경매를 막으려면 의리 갑한테 빨리 A가 공을 갚으라고 하죠. 근데 갑이 돈을 갚아 안 갚아? 안 갚죠. 그러니까 경매가 됐겠죠. 그러면 의리 대신 1억을 갚아. 1억을. 그럼 1억을 갚죠? 그러면 변제자 대위라고 그래. 그래서 이 의리요 A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갚으면 의리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리.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갚은 돈 1억에 대해서도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갑이 갚아야 될 돈을 대신 갚았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합해가지고 청산금으로 정하는 거예요. 얼마라고? 2억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봐봐.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청산금을 정할 때는 목적물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을 포함한다. 모든 채권을 포함한다. OX. 왜 X다? 후순위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선순위만 포함해. 그리고 그때 포함할 때도 어떻게 선순위를 포함할 때 무조건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가등기담보도 민법 360조가 적용이 돼. 그래서 민법 360조는 뭐냐?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된 범위 안에서 지연배상은 1년분,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이것만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채권을 담보한다. OX, X. 후순위는 담보하지 않아요. 누구만 담보한다? 선순위만 담보해요. 그래서 여기 가등기 담보를 기준으로 해서 선순위, 우순위. 그래서 선순위는 청산금하고 관계될 때만 딱 한 번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후순위.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이제 보면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6월 1일이 변제기죠? 6월 1일 날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후순위는요, 1월 1일부터 여기서 12월 1일까지 돈을 빌려줬어. 그럼 이 사람은 언제 경매를 해야 돼? 12월 1일. 이걸 뭐라 한다? 변제기라고 해. 12월 1일 날 경매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이걸 변제기라고 그래. 언제요? 6월 1일 날 경매를 청구해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됐죠, 지금 봐.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상태에서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뭐다? 변제기 후. 변제기 전은 절대 안 돼. 변제기 후. 전은 절대로 안 돼. 6월 1일 이후. 6월 1일 이후 이 말이죠. 변제기 후. 그 다음에 뭘 한다? 청산금을. 이번에 우리 시험에 이건 30배 시험에 이게 청산금이 나왔죠? 청산금을 누구한테? 채무자 등에게 뭐를 해? 통지를 해. 언제? 7월 1일. 통지가 도달했어. 도달한 날부터 몇 개월? 2개월. 언제? 9월 1일. 알죠? 청산기간이 만료가 돼. 만료가 되고 뭐를 한다? 청산금을 지급을 해. 됐죠? 청산금 지급하죠? 그러고 나서 가등기. 가등기 담보의 경우는 무슨 등기를 한다? 본등기를 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양도담보는 뭘 한다? 목적물을 뭘 해야 돼? 여자 즉시로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여기서 뭘 한다? 인도를 해야 돼. 인도. 즉시 소유권 취득하니까. 양도담보는 이미 뭐가 돼 있어? 양도담보는 이미 맨 끝에 봐봐. 양도담보는 이미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즉시로 소유권 취득해. 이해됐어요? 다시 여기 한번 봐봐. 언제라고? 변제기 후. 그래서 전은 절대로 안 돼. 전은 절대로 안 돼. 변제기 전 절대로 안 돼. 변제기 후.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산금이죠. 이 청산금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주관적 평가를 해. 누가? 채권자가. 원래 이 건물이 얼마짜리다? 5억짜리야. 그럼 을이 빌려준 돈 얼마죠? 2억이에요. 그럼 청산금 얼마다? 3억. 이렇게 원래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객관적이죠? 그런데요, 이 을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 을이 이 건물 가격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야, 너 건물 2억짜리야. 내가 너한테 빌려줄 돈은 2억이야.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니까요. 주관적이니까. 그리고 주관적이니까 똑똑한 멍청할 수도 있잖아요. 너 집은 내가 보니까 8억이야. 알겠죠? 내가 너한테 빌려줄 돈 2억이야. 그럼 내가 너한테 줄 돈 얼마다? 6억이 있어. 이렇게 멍청이 할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관적 평가니까. 두 번째, 이 평가인데 이것이 객관적 가치에 미달이 돼.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죠? 그래도 괜찮아. 객관적 가치에 미달돼도 괜찮아.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우리 이거 났죠? 평가액이 잘못돼도 괜찮다고. 세 번째는요, 청산금이 없어. 그럼 청산금 없으면 어떡할 거야? 청산금 없어. 0이죠? 없어. 없으면 없다고 통지해야 돼. 왜요? 우리가 이 사람의 갑이 자기 거는 5억짜리인데 얘가 자기 멋대로 평가니까 2억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갑은 열받아 안 받아? 그럼 어떡해야 돼? 다른 데 가서 돈 빌려 와가지고 2억 갚고 등기 말소해야죠. 언제까지? 9월 1일까지. 그래서 2개월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청산기간을. 돈 갚아라 이 말이죠. 그런데 웃기죠.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놓고 이 사람이 돈이 있으면 돈을 갚겠죠.
돈이 없어. 그럼 못 갚겠죠. 그럼 어떡할 거야? 팔레가 나는 아무래도 이건 5억인데 왜 2억이냐? 그래서 팔레가 그러냐? 갑원들한테 다시 한번 정당하게 평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아니 중간적으로 평가를 해놓고 평가했더니 정당히 또 요구하래. 그러고 나서 여기 가등께에서 무슨 느낌? 본등께 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럼 뭐 어쩌라고? 알았죠? 아무튼 법이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청산금 없으면 또 통제. 이거 시험에 잘 나와. 네 번째, 한번 청산금 통지하죠. 청산금 통지하죠. 한번 통지를 딱 해버리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 다투지 못해. 청산금 통지를 딱 하죠. 그럼 다투지를 못해. 여기 잘못 평가했죠. 잘못. 다투지 못해. 무조건 6억 줘야 돼. 알겠죠? 없으면 없다고 통지하죠. 잘못 통지하면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 법적으로 나와 있는 그대로니까. 너무너무 중요해. 그 다음에 통지가 도달하고 나서 몇 개월? 2개월이 반드시 지나야 돼. 2개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해. 여기까지가 강행규정이야. 강행규정. 그러니까 봐봐.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여기.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뭐뭐뭐 하는 것은 다 대항하지 못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채무자가 청산금을 다른 사람한테 재양도하거나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채권자가 청산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그건 무조건 대항하지 못해. 무슨 규정 위반이니까? 강행규정 위반이니까. 그래서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가 청산금을 타에 양도하거나 채권자가 청산금을 미리 채무자한테 미리 지급하거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청산기간이 원래는 여기까지가 강행규정이죠. 그러면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는 당사자 특약을 할 수 있어. 특약. 원래는 강행규정이니까 안 돼. 근데 언제까지 강행규정이냐? 청산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강행규정이에요. 그러면 청산기간이 종료가 됐죠? 그러면 그때는 지난 후에는 두 사람 간에 당사자의 특약으로 채무자한테 분리해도 괜찮아. 이걸 말한다. 이것을 무청산 특약도 가능해. 무청산 특약은 뭐냐면 청산하지 않고 내가 다 먹을게. 알았어, 너 가져가. 할 수 있어. 언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뭐다? 강행규정이다 이 말이죠. 이걸 지나면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당사자 간에 합의로 달리 정할 수가 있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게 이제 강행규정이죠. 번등기를 했는데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번등기 무효.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번등기 무효. 통지하지 않고 번등기 무효. 채무자 등인데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돼안돼? 누락시켰어. 무효. 청산금 통지하지 않고 했어. 무효. 변제기 전에 했어. 무효. 다 무효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쭉 알고 있어야 무효란 말을 알겠죠. 그런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번등기해서 무효. 그런데 다시 청산 절차를 거쳤어. 그럼 그때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돼. 유효. 그것을 무효행위 추인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그때부터 유효가 돼. 다시 하나라도 누락되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 다시 청산 절차를 거치면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산금 통지를 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누구한테? 후순위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 왜? 여기 보면 우리가요 청산금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청산금이 여기서 얼마가 나오죠? 3억이 나오겠죠. 3억이 나오면 청산금은요 후순위가 이 사람이 1억 가져가고 이 사람이 1억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청산금에서 받아가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후순위들도 청산금이 얼마인지가 궁금하죠. 왜냐면 청산금에도 왜냐면 우리가요 이 귀속 청산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 이하의 모든 권리를 소멸해버려. 경매가 돼도 소멸하죠. 귀속 청산이 돼도 끝나면은 가등기 담보 이하의 모든 권리를 소멸해. 소멸하고 이 사람들은 청산금에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순위는 청산금이 없으면 돈을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청산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여기 청산금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청산금이 있어야 되니까 호순이한테도 청산금이 얼마라고 알려줘야지. 그래서 호순이는 어떻게 한다? 호순이는요, 청산기간 내, 이게 아주 중요해.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 3대 요건이야. 청산기간 내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 왜? 한번 봐봐. 만약에요, 갑하고 오라고 둘이 짜가지고요, 원래 청산금이 3억인데요 갑이 을한테 뭐라 하냐? 야, 그냥 청산금 없다고 좀 통지해줘. 이렇게. 왜냐면 왜냐면 청산금 있으면 후순위가 돈을 가져가니까. 그러고 나서 돈이 얼마가 남아? 원래는 3억이 남죠? 그러면 내가 너 1억 줄게. 이렇게.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가 돼? 호순이가 손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호순이는 그럼 어때요? 호순이의 돈 받을 날짜는 12월 1일이잖아요. 이 사람은 12월 1일 날 경매를 해야 된다고, 변제기니까. 그런데 12월 1일 날이 되면은 아까 우리 청산 절차가 7월 1일에 대해서 9월 1일이면 청산 절차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매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호순이는 언제만 경매하냐? 청산기간 안에만 경매하거든. 9월 1일이 되기 전까지만 경매해야 되거든. 청산금에 대해서 자기가 이의가 있으면은. 그런데 자기는 12월 1일이잖아요. 그럼 12월 1일 날 되면은 9월 1일 날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경매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청산기간 내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해. 다시, 청산기간 내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해. 그 다음에 경매가 청구됐다는 말은 이 절차가 지금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못됐다는 거예요? 잘 못됐다, 이 말이죠. 잘 못됐다. 그러니까 경매가 들어왔겠죠. 그러면 더 이상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더 이상 청구를 못해. 그럼 우리가 보통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청산기간이 종료가 되고 청산금을 지급하면 이때를 우리는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다고 하고,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면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 이전한다?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해.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채권자에게 뭘 한다? 이전한다. 이렇게. 그래서 청산 절차가 종료하죠?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요, 청산 절차가 종료가 딱 되면은 이 사람은 뭐를 지급해야 돼?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청산금을. 채권자는, 알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는요, 채무자는 뭘 한다? 가등기에 대해서 뭐라고? 본등기. 가등기에 대해서 뭐하고? 본등기라고 목적으로 뭐하고? 인도해야 되겠죠. 인도.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청산 절차의 종료에 따른 청산금 지급 의무와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절차 이행 및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해. 동시이행,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가등기 담보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첫 번째, 변제기 전이다, 후다? 후. 변제기 후. 그 다음에 뭐?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도달한 날부터 몇 개월? 2개월. 단축하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청산기간이 종료가 되면 뭐를 지급하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고, 양도담보의 경우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후순위는 세 가지. 청산기간 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해. 경매를 청구했다는 것은 청산 절차가 잘 못됐다. 따라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 다음에 청산금을 통지했어. 더 이상 다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통지했어. 다투지 못하죠? 그 다음에 청산금이 없어. 없으면 없다는 뜻을 뭘 해야 돼? 통지를 해야 되고. 우리가요, 여기 귀속청산이나 경매를 선택해야 돼. 누가 선택해? 누가? 채무자가, 채권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것을 우리 뭐란다? 가등기 담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여기 적용 범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매매대금 돼, 안 돼? 안 돼. 공사대금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하죠?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 전세권, 질권, 저당권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액을 뭘 해야 돼? 초과해야 돼. 선순위가 있을 때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초과하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뭐한다? 가등기 담보와 환매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임대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